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지역 언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후보 장기수입니다. 처음에 출마 선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안 시민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여성 관련된 정책을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걸어오면서 참 이 발걸음이 그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밟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68만 시민, 210만 충청남 도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불안해하고 모두 다 걱정하고 조심하는 그런 시기에 저는 또 제 일상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저도 시민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68만 시민과 전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저의 역할은 무엇이고 저는 또 어떻게 조심스럽게 전 국민에게 아니면 68만 천안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매번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이 자리에 좀 서게 됐고요. 저는 요즘 선거운동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제 이야기도 하지만은 가장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게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또 존재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다양한 행사라든지 모임들이 취소되는 것 속에는 또 다른 여파에 의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무한하게 너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우리 모두가 잘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겠다라고 사실하고 있지만은 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계시는 68만 시민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는 그런 한 주,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도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끊임없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듯이 시민운동 13년, 의정활동 8년, 도기관장 4년 25년간 공적인 삶을 살면서 사회적 약자, 여성, 장애인 이런 분들이 행복한 천안시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해왔고 또 사회적 약자와 늘 함께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의정활동의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의정활동에서 장애, 여성, 청소년 그리고 성인지적 예산, 성인지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아마 의원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눴고 처음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천안시의 대책을 촉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25년간 공적인 삶을 살면서 늘 사회적 약자가 좀 배려받는 사회, 이 사회가 동물의 세계가 아닌 따뜻한 인간의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제 염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 정책 삶, 남은 삶도 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성 정책 관련된 제 정책과 비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성인지 정책 감사위원회를 두고 그전엔 여성 정책 보좌관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은 성평등 정책 보좌관, 성평등 정책 특보 이렇게 좀 용어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협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성평등에 관련 감수성과 인지를 하고 정책을 피고 있는지에 대해서 협업을 통해서 감시하고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언론인들 잘 아시겠지만은 2019년에 천안시는 여성 친화 도시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도와 절차가 100%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왜 제외됐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여성 친화 도시가 이어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무엇을 더 충족해야만이 우리가 여성 친화 도시로서의 천안시가
전국적 위상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원도심에 천안역에 성매매 직결소가 있습니다. 성매매 직결지를 여성과 인권을 상징하는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을 통해서 음지에서 양지로 바꾸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옆에 있는 아산시라든지 서울 몇몇 도시에서는 성매매 직결지를 여성 관련된 저희의 아픈 추억과 누군가의 이 사회적 구조에서 희생된 분들에 의해서 그것을 음지에서 양지로 바꾸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4월 15일 날 일을 하게 된다면은 성매매 직결소를 음지에서 양지로 바꾸는 그 여성 친화적인 도시 재생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있고 전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통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 여성 친화 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특히 아동 장애 관련된 돌봄의 사각지대가 있는 다양한 경우에서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환우아동, 예를 들면 장애가족 돌봄, 입원아동 돌봄,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일이 많이 필요할 때 그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해주는 다양한 돌봄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시기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행정의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듯이 여성 중에서 또 다른 한 겹의 더 사회적 약자의 본래를 가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 장애, 미혼, 미혼 가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지원 체계를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시스템에 맞게,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도시 중에서 안전의 한 영역에서 안전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사실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 아동,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1인 가족, 1인 여성이 삶이,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자면은 젊은이들, 사회적 약자, 젊은 여성,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모여있는 공간에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시시 카메라를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 여성, 청소년 아이들을 보호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쿨존, 실버존, 다양한 존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실제 이 존들이 다양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인 여성 가구를 위해서 CC카메라라든지 택배를 안심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1인 여성, 1인 가구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집중적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아동 친화 도시 관련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증과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 도시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증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받고 시민들에게 그 자부심을 심어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입니다. 저는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는 결국은 68만 천안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라는 제 철학적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큰 주제로 해서 여성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이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세세한 자료와 내용들은 배부해드린 사전 보도자료 및 제 공약 관련된 문건으로 대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연일 저도 제 선거 사무실 못지않게 이 자리에
제1로 쓰기도 하고 함께 정치하는 분들을 를 응원하기 위해 쓰기도 하고 자주 뵙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도 하고 자연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기자분들도 언론인분들도 요 근래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저는 약속한 대로 특별한 상황이 진행되지 않는 한 매주 수요일 적정 시간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 곧 68만 시민들에게 설명드린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가 정책을 발표하고 시민적 합의와 동의를 구하고 하는 이유는 이번에 선거가 좀 더 정책 대결과 비전 중심으로 앞으로 천안의 10년, 20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도자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깨끗하고 공명한 축제 같은 선거가 되길 바라는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바쁘신 중에서도 제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고 보도해 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정책과 비전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질의응답이 있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커버 한광수 기자입니다. 어차피 오늘 여성 관련 공약 발표하셔서 말씀을 여쭙는데요. 우리 천안시의 여성 관련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어요. 문화재단, 뭐 체육회, 또 천안 국악단인가? 그래서 뭐 구속도 이렇게 막 되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2004년 잘 아시겠지만 성매매 방지 특별법을 통해서 사실은 그리고 현재 10년, 20년 관련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 사회의 약자로서 사회의 평등한 파트너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한 우리 시각에 의해서 그동안 은폐되고 감춰지고 부끄러움을 몰랐던 그런 행위들이 이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반은 여성이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인간의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합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겪는 저는 뭐랄까 시행착오를 겪는 고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천안시에서 그동안 뭐 국악 관련해서도 대응이 많이 미흡하고 이상하게 반대로 가는 그런 피해자를 오히려 못 챙겼나? 근데 그래서 기자회견도 수차례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천안시의 그런 대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혹시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직도 온정주의적으로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습으로 구태의연한 가치관으로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가 갖는 그런 어떤 병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국 최초로 일단은 저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행정 내에 그런 관습과 구태를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의지로서 전국 최초로 성인지 정책감사위원회를 두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성인지 정책감사위원회는 성평등 관련된 정책이 얼마나 구현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과정에서의 성불평등이 완연되고 있는지 그게 조장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지 그게 조장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상벌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설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안 좋은 관습들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구태와 예전에 가졌던 잘못된 철학에 의한 그런 병폐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문제 제기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대상과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탄과 더불어서 법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를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제도적 장치로 성평등 감사위원회를 두겠다고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성평등과 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천안시가 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평등 정책 보좌관
정책관 제도를 좀 신설해서 일상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공기관 내에 아니면은 우리 행정 내에 있는 아니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걸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와 것들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성매매 직결지가 있나요? 역전 앞에 뭐 공개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겠지만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쇠퇴했지만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된 음지를 양지로 전환하겠다라는 오히려 아픈 역사를 새롭게 성평등과 우리의 성문화를 좀 인식하고 개선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출마 선언과 몇몇 언론인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이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픈 역사고 아픈 것도 우리의 공간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지를 양지로 만드는 제도적 보완 장치 거기서 이런 종사자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 건강한 여성으로서 다시 자리매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지대 이재범 기자인데요.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뭐 이제 국비 지원을 받겠다라는 건지 어떤 형태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 지금 말씀하신 천안의 대표적인 성매매 직결 장소가 원도심에 있고 도시재생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알면서 피하기도 하고 뭔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 이야기하지 못하는 구조가 있는데 아산의 뭐 대표적으로 타시를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특정 어떤 마을은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 성평등 거리, 예를 들자면은 여성의 재활을 돕는 거리, 사회적 기업에 육성하는 거리,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거리로 제가 알기로는 도비 국비에서 한 1,200억 정도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개 정도의 이런 성매매 직결 장소가 다양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대부분 원도심에 있거든요. 국비,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12국비 도비를 통해서 좀 더 친환경 여성 친화적인 양성 평등 관련된 도시재생의 한 메카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시범 사업을 한 서너 개 도시에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도 일정 정도 지금 내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려주세요? 뭐 얼마나 있고 억소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산의 장미마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아산 장미마을은 대부분 이제 그 매입을하거나 자진 폐쇄를 했고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사자 지원을 하고 있고 아산 장미마을은 요 근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한 뭐 2군데 정도만 남아 있고 대부분이 뭐 거기를 이제 양지로 만들면서 그리고 그 2군데도 조만간에 뭐 자진 폐업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객관적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천안도 제가 오늘 이제 이전에도 몇 번 사실은 그 현황을 좀 여쭤보려고 공공기관의 행정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없더라고요. 다만 많이 축소됐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현황을 파악한 데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어떤 병이 있을 때 상담을 받더라고요. 그 상담이 센터 내에 개인들의 어떤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데이터와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수는 줄고 있지만은 대상도 어떤 대상인지는 대략적으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는 충분히 대안과 현황을 좀 가지고 제가 4월 10월 리더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파악을 좀 해서 지금 행정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상담 서비스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좀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좀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하나만 더.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이 축소가 돼서 몇 군데가 없어요. 예. 없는데 대표공항처럼 이렇게 성매매 직결지라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천안대는 성매매 직결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이슈로 부각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워 수치나 이런 부분들 제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우리 기자님 말씀에 저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많은 지도자라든지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논의할 때 그 공간을 제외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천안시 도시개발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토론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고 특히 천안시 중에서 한 50대 이상의 많은 남성분들은 그 존재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알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것을 공론화하고 꺼내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지만은 도시재생 내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게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끊임없이 의정활동할 때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분 만날 때 원도심 역점 주변에 이 문제 해결 없이 그 왼쪽이 공간이잖아요. 거기를 활성화하는 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표현을 좀 한 상황이고 보도자료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성매매 직결소라는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일반적인 표현을 좀 쓴 것도 그런 거에 대한 제 개인적 필요와 저희 캠프에서 우려점이 있어서 한 건데 그런 양면의 날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헌규 기자입니다. 이쪽은 성매매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에 이제 후보님께서 그 얘기를 해서 한번 현장을 한번 다녀봤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사진하기 때문에 뭐 도시 재생 사업을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좀 시에서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좀 남기기 위해서 제가 요즘에 그 작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뭐 여관 여인수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성매매를 하는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을 때 뭐 이렇게 뭐 윈도우 뭐 이렇게 뭐 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더라고. 지금 영업합니다 그렇게 써놨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곳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누르게 되면 하나가 또 튀어나오는 그 풍선 효과처럼 좀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성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또 없애자고 하면 또 사실 또 음지로 또 가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사람들이 좀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뭐 노래방이나 뭐 이런 다른 쪽에 또 있겠죠. 이런 원룸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음성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서 좀 매매를 하게 되게 되는데 어차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뭐 먹고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그거 하고요. 그 지금 예전에 제가 그 노인의 성과 관련된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그 관련된 뭐 심포지엄 같은 걸 한번 가기로 해서 한 취재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노인의 성과 관련돼서 그분들 풀 길이 없으니까 음성적으로 뭐 예를 들어 그런 데 가서 뭐 하다가 성병이 걸려서 치료를 못하고 시기를 또 놓쳐가지고 심각한 사태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실적으로 그렇게 또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성도 사실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거든요. 무조건 다 뭐 없앤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또 남기는 것도 사실 또 그런 참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그 과제를 선택해 놓고 도시 재생 사업 프로그램 안쪽으로 집어넣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제가 1월 2일 날 말씀드렸듯이 저는 리더가 된다면 일을 하게 된다면 어려움과 현장의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월 2일 날 출마 선언을 중앙시장에서 하고 1월 2일 오후에 역전앞 지하상가에 가서 죄송한데 이 신발을 샀습니다. 이 신발을 사서 신발을 좀 신고 그리고 그 옆에 부동산 그 상가 인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분들도 그 말씀하세요. 이 옆에 이런 공간들의 해결 없이 사실은 역전 주변의 도시 재생은 어불성설이다. 본인들도
본인들 아이와 본인들 가족이 이 근처에 올 때는 이쪽은 의식적으로 당연히 피하게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존재가 있다라는 걸 제 눈으로 두세 차례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상가 인사하면서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아산처럼 뭐 매입의 문제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지도자가 자칫하면은 그것을 놓고 꿰맞추기 시작 행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만은 근본적인 도시재생구역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양조하겠다는 거, 그리고 아산이나 다른 시도 대부분 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일정 기간의 생계 유지, 재활 프로그램을 시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종사자 지원 조례, 재활 지원 조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는 매월 100만 원의 일정 기간 생계비, 그리고 재교육으로 한 어떤 교육 진로 프로그램,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취업을 원하면은 일정 기간 그 재취업을 해주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아픈 역사의 희생자이지 그분들이 애초에 그것을 원해서 그분들의 꿈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사회적 구조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공적 자금을 통해서 그분들도 다시 이 건강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그 논란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2004년에 성매매 방지 특별법으로 인해서 사회적 논쟁과 공론이 끝났습니다. 성매매는 불법이고 인간을 돈을 사서 무엇을 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가지 그 합의의 과정, 법의 과정에서의 논란과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몇백 년을 이어온 그 관습과 굴레를 2004년 저희는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 종지부를 찍는 과정에서 청량리부터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쟁과 사회적 이 혼란의 갈등의 비용을 치렀지만은 지금은 아산 사례라든지 타 지역의 사례에 있어서 우려는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원규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어떤 사회적 해결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 것이지 원칙은 정확하다. 이 사회는 성매매는 불법이고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는 사회적 규정을 명확히 내린 상태입니다. 그거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을 할 것이고, 다만 그 간섭에 의해서 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그 간섭에 의해서 희생자가 있다면은 그것 또한 국가나 지방정부가 충분히 배려하고 그분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길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저는 그 도시 재생 사건 관련해서 결국은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문성지구나 원성지구, 그다음에 성황지구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뭐 그렇고 지난번에 그 한번 그 페이스북에서 SNS상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우리 장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약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한 3년 전에 저 관련해서 문제 있는 그 허위 사실 관련해서 SNS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즉각적으로 고소고발을 했고요. 그분이 고소고발 과정에서 저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고 인간적인 사과는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후에 제가 정치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적인 영역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의 절차 과정을 거쳐서 작년 1월 최종 그분이 법적으로 벌금을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가 몇몇 군데에서 보도가 된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저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제재를 했고요. 그 결과와 법적 통보를 받았고 또한 그분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저희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용서하고 인간적으로는 다 하겠지만은
제도적으로 저는 결과물이 필요하다 해서 작년 1월에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 지난 선거 때 양승조 지사님하고 복귀한 후보님하고 이렇게 할 때 복귀한 후보님을 지지하셨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천안시장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당 조직에 그런 협조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일종의 뭐 주요 당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천안에 그런 분들의 협조를 받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길도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도 하나였고 하고자 하는 그룹과 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도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은 자유롭게 저희들의 생각을 보장해 주기도 하고 페어플레이 하고 있고 다만 직전에 선거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제 페이스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충분히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제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이후에 제가 살아갈 삶은 천안 시민으로서 그리고 당원으로서 그리고 지금에 계신 우리 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들과 끊임없이 20년이 넘게 함께 활동했던 동지로서 지금은 좋은 관계와 함께하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 아시기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저런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과 다양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적이든 외적이든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천안 시민 그리고 우리 당의 지도자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뭐 다른 후보 얘기는 절대 안 하겠고 제 스스로 당당한 삶, 당당한 당원으로서의 제 걸어온 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좀 덕담하면 소문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제 자평을 좀 해봅니다. 경선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제 예. 당 그게 필요하니까 예. 뭐 양심,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양심이나 뭐 박심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정당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안주 국회의원의 그 힘을 받을 수 있겠냐, 아니면 양승조 지사님의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예. 잘 받을 수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각자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런 판단들은 당원들 그리고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각자 유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는데 저도 사석에서는 제 유력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잘 그분들하고 함께 협업 잘하고 있고 그분들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그 오랜 정당 활동에서 맺어왔던 끈끈한 우정도 있고 동지애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당 5분은 모두가 그분들과 함께 협업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은 당원들의 선택이고 또 저희는 당원 선택, 시민 선택 50대 50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에서 다 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제가 살아온 삶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듯이 이후의 경선 과정에서 이후의 정당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뚜벅뚜벅 한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은 누누이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나 내일이든 모레든 5년 후에든 10년 후에든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볼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걸어온 길을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운동 13년, 의정활동 8년, 도기관장 4년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와 천안시의 68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있는 현장에서 제가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일 맡겨주시면은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런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